배은망덕.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최근에 이것도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반대했었죠.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해석들이 나와요, 지금.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실종 문제가 됐는데 입장 한번.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마인드는 제가 그때 제가 당선자 입장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배은망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 배은망덕한 놈들. 자, 그럼요. 여기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 분 패널 분들께 앞에 쓰는 팻말을 드렸거든요. 질문이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한동훈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 속내는 무엇일까?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렵다 생각하는 분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꺼내놨잖아요. 여전히 뭔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여권에서는 이거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는 공감 어렵다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저 얘기에 대해서. 그걸 써달라고 질문 드렸거든요. 들어주세요. 자, 이거 보면은 일단 가장 간략히 쓰신 분부터 가장 많이 쓰신 분까지 가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략하게 쓰신 분이 김종욱 전 행정관이에요. 감히. 예, 감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이쪽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김경수 전 지사 사면 그때 누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22년에 사면이 됐으면 언젠가 복권이 되겠죠.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했을 때 사면을 했을 때 복권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황당한 얘기는 당내 여론을 들어요. 아니, 대통령 사면권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을 들어야 될 내용입니까?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뽑았습니까? 예. 저는 이런 발상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 눈치 보면서 복권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하자는 거지? 감히?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살짝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짧게 쓰신 분이 이제 박상수 대변인 청출어람. 네. 이거 좋은 뜻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건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하여튼 좋아하게 됐던 사건이 있어요. 예. 그때도 아마 이 비슷한 수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국회에 나오셔서 당시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이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비슷하다. 네. 청출어람이라고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희망을 쓰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내 새끼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송영훈 대변인은 정치인의 길 선보여 주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 한동훈 당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되었고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따온 이 정치인의 길 5글자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뭐 사실상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100% 흡족하시진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어쨌든 복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객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이 또 정치인의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이해하시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당의 수장으로서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 그리고 여론 전달 기능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각자 맡은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전체적인 국민 통합을 생각해서 논란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사면 복권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여당 대표는 여당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많은 그리고 강력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두 봅니다. 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거라고 해줬는데 좀 마지막으로 가장 길게 쓰신 차재현 교수님은 위아래로 많이 쓰셨어요. 일단 시간은 제가 한 1분 30초 정도 드릴 텐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붕의 뜻을 그렇게 모르는 데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걸 좀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국민 통합이나 또 이 여야의 뭐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했지만 정치적인 그 속내를 따져보면 예.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조세를 풀어줌으로써 야권의 정치적 지형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반발하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밑에 쓴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꽃놀이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을 조작한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되지라는 이 지금 지지층의 그런 그 이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사면돼도 결국은 나는 내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본인이 지금 육성으로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꽃놀이패로 인식하고 있을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붕의 뜻을 꽃놀이패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복권의 의미 그리고 또 복권을 한 이유를 또 추정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지는 권력이고요. 지는 해고 여기 이제 뜨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실 이재명 vs 한동훈으로 이렇게 딱 됐는데 여기다 김경수를 딱 풀어주면서 대통령실이 일종의 킹메이커 비슷한 역할로 지금 갑자기 등판을 해버린 거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더 커지네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얼마든지 내가 원한다면 판 흔들 수 있어.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네. 이걸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친문이 친문한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문이시니까 예.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눈에 밟혀서 이제 살려주신 거죠. 마지막에 천하람 의원이 친문이라고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최근에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권,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 글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복권은 당원 무시하는 거다. 친윤은 친문이다. 대통령이 친노 친문이다. 뭐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 그러는데 박상수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친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아까 그 살인자 발언도 그랬지만 너무 이게 한번 뭔가 되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들이 이렇게 가고 막 극단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좀 매도하는 이런 걸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눈에 밟혀서 살려준 거다 이거? 대통령은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그 정무적인 뜻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명분은 적지만 정무적인 뜻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안 좋게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에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 앞에 이런 걸 생각하고 수를 둬도 그게 꼭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건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사안을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는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 경제명령 써가지고 금융실명제 한다 할 때 그것도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었거든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었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면 복권에 대한 권한 역시 긴급재정 경제명령처럼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대통령께서 의도한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지금은 이제 좀 바라는 바가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그 좀 정서를 건드린 거죠. 영린을 건드린 거죠. 보수 지지자들도 영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드려진 거라서 지금 이렇게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바깥의 정적들은 심지어 뭐 친문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친문이면 국민의힘에 와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 아니 갑자기 친문이 됐다.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다뤄봤고요.